자, 이번에는 이 말도 말고 탈도 많은 이 종부세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질문 자체가 어려요. 그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택을 두 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좀 복잡해요. 조정 대상 지역의 한 채, 비조정 대상 지역의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12월 18일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던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비조정이 갖고 있는 게 2020년 12월 18일에 바뀌었어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2020년 12월 18일이 네. 작년에 마지막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거든요. 보통 그동안에는 수도권을 위주로 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됐는데 네. 2020년 12월 18일에는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 좀 집값 뛰었다 하는 데들은 다 조정으로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럼 두 채 다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채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종부세 부담이 많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증가하나요? 이런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 그 지방에 그 지역이 많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네. 아마 올해 이제 종부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왜 늘어날 수밖에 없냐면 두 가지에서 영향을 받아요. 네. 두 채를 갖고 있는데 하나가 비조정에 있던 게 만약 조정으로 변경됐다. 네. 그럼 두 개 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럼 어디에서 영향을 받게 되냐면 주택 가격은 어차피 합산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뭐 하나가 비조정에 있든 조정에 있든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어디에서 영향이 있냐면 첫 번째가 세율입니다. 종부세 세율. 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적용되거든요. 하나는 이제 기본 세율이라고 하고 네. 또 하나는 중과 세율이라고 하는데 네. 세율을 비교해 보시면은 네.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오, 그러네요. 기본 세율하고 중과 세율을 딱 보면 예. 거의 두 배 이상 배예요. 되는 경우도 있네요. 예. 근데 이제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네. 주택을 전국에서 한 채 갖고 있다든지 네. 아니면 두 채를 갖고 있다가 하면은 네. 하나 조정, 하나 비조정, 아니면 두 개 다 비조정. 네. 그러니까 투기 목적이 없다고 보는 사람만 이제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네. 주택 두 개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거나 네. 아니면 전국의 주택이 세 채 이상이면은 중과 세율을 적용받아요. 그러니까 조정이나 비조정에 상관없이 예, 맞습니다. 무조건 세 채 이상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한 채는 조정, 하나는 비조정이 있었는데 네. 이 비조정이 이제 조정으로 바뀌면은 네. 세율이 기본 세율 적용 대상자가 중과 세율 적용 아이고.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세율 자체가 두 배가 뛴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변화가 있고 두 네. 번째는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네. 어떤 얘기냐면 우리나라 이제 보유세의 특징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를 1,000만 원을 냈다라고 네. 하면은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150% 초과되면은 네. 올해 내야 될 세금을 빼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종부세를 계산해봤는데 2,0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작년에 1,000만 원이 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1,000만 원에 대한 150%까지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나는 맥시멈으로 1,500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그럼 500원 되돌려주나요? 아예 안 내는 거죠. 안 내는 거예요? 예. 근데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라고 하면 이게 150%가 아닌 네. 300%가 적용됩니다. 두 배네요? 그렇죠. 두 배죠. 아까 세율도 두 배였잖아요. 네. 세부담 상한율도 두 배가 적용돼요. 그러면 세율도 중과되고 네.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율도 300%가 적용되면 네. 종부세 부담 자체가 배 이상 뛴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저도 이거는 들었었어요 이전에. 예. 이 150%. 그러면 아무리 많이 올라봤자 뭐 150%야 하는데 예. 이게 이제 두 배로 늘어서 예전에 1,000만 원을 내고 있다가 3,000만 원이 되면 그 3,000만 원을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세율 적용 대상자는 내가 1,000만 원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3,000만 원이 돼도 1,500까지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300%까지 올라갔네요. 예, 상환율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채가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이 있으면 이제 300%가 적용되는 거고 네. 두 채 중에서 한 채라도 비조정이 담고 있으면은 기본세율. 예, 해서 150%가 적용되는 거고. 그것도 굉장히 크네요. 엄청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하신 분 내용 정리해 보면은 네. 두 채를 갖고 있었는데
2020년 12월 18일 날 그 비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네. 바뀌었대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항상 6월 1일을 갖고 네.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네. 그러면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날에는 네. 얘가 아까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한 채는 조정, 한 채는 비조정에 있었겠네요. 네. 그러면은 세율은 기본 세율의 150%가 적용됐었는데 네. 2020년 12월 18일 날 비주택이 비조정에서 조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21년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그러게요. 300%가 적용됩니다. 확 달라지네요. 네. 이게 실제 수치를 갖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네. 직접 와닿을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하나가 8억이고 네. 주택 공시가격이 하나가 6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이 6억짜리가 비조정에 있을 때 있었는데 이제 조정으로 바뀌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이제 공시가격을 합하니까 14억이고 네.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네. 그럼 6억 초과분이 이제 8억 원이겠네요. 네. 근데 2020년도에는 하나는 조정, 하나는 비조정에 있었기 때문에 세율이 기본 세율, 네. 세부담 상환율이 150%가 적용됩니다. 네. 그럼 세금을 계산해 보면은 농어촌 특별세까지 포함해서 560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네네. 농어촌 특별세는 우리가 종부세 20%를 이제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네. 20%요? 예, 맞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는 얘기가 달라지죠. 네. 공시 가격이 똑같이 간다 할지라도 네. 어디서 달라지면 세율이 이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부담 상환율이 300%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1,260만 원이 나와요. 어이고. 배가 뛰어요. 2배 이상이 정도 되네. 나옵니다. 어이고. 그러니까 아마 올해 네. 작년에 이제 중소도시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제 비조정에서 조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아마 올해 이제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면은 네. 굉장히 큰 타격들이 있을 거예요. 종부세가 막 10%만 올라도 진짜 막 그렇죠. 부담이 되는데 이게 2배 이상 되면 많은 분들이 큰 부담을 느끼시겠어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이제 판단해서 이렇게 되면 종부세를 직장인들을 보면 상당히 빠듯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세금 못 내서 대출 받아서 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받으면 월세를 모았다가 이제 종부세를 내야 되는 입장이고 전세 주고 있으면 대출 받는 수밖에 없어요. 네, 아유 참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복잡해요. 뭐 지금 이제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사례가 있는데 가능한 오늘 이제 많은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질문하는 내용 중에 분명히 여러분도 하나 또 그 이상은 꼭 걸쳐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나의 상황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마르신데 커피 한 잔 드실까요? 예. 저도 목이 잠기네요. 자, 또 질문입니다. 지금 이제 뭐 하고 있냐면 종부세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현재 주택을 단독 명의로 남편이 세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갖고 계시네요. 자, 종합부동세 부담이 커서 부인에게 일부 주택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어떤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제일 좋은가요? 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네. 이렇게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네. 종부세는 아까 인별로 세대 간이 인별로 이렇게 과세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하면 양도세는 부부 합산인데 예. 종합부동산세는 각자 계산한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남편이 세 채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세 채를 합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그 부과가 되겠네요. 네. 근데 그 주택이 하나는 10억, 하나는 5억, 하나는 5억 이렇게 네. 가정해 볼게요. 주택 공시가격이. 공시가격이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두 개는 이제 비조정 대상 네. 지역에 있다고 가정해 보면은 네. 아까 주택이 전국에 세 채가 있으면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네. 중과세율도 적용되고 세부담 상환율도 300%가 적용되기 그러게요. 때문에 세부담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네요, 지금. 예. 그래서 남편이 이제 종부세가 너무 부담되니까 네. 일부를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인별과세니까 쪼개면은 더 낫지 않겠느냐. 네. 두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한대요. 첫 번째는 어차피 n분의 1씩 쪼개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라고 네. 해가지고 ABC 주택의 50%를 그냥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 A, B, C를 각각 50%씩 증여.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종부세가 어떻게 되냐면 남편 입장에서는 전체 그 주택 공시가격이 20억이었는데 네. 50%를 줬으니까 10억 10억이 되네. 되겠네요. 네. 그러면 10억 중이니까 6억 초과되는 4억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가 이제 부과가 되겠죠. 네. 근데 세율을 생각을 해보면은 네.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한 채로 보거든요.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A, B, C에 각각 5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세 채를 갖고 있는 결과네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세율이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의미가 없네, 그럼 이거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주택 공시가격만 n분의 1 하는 그러네요. 효과밖에 없습니다. 세율하고 세부담 상환율은 뭐 달라지는 건 없겠죠. 네네. 그 배우자도 똑같겠죠, 남편하고. 네. n분의 1씩 갖고 50%를 갖고 있으니까. 네. 근데 또 다른 방법으로 어차피 10억을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거 그냥 A주택 한 채만 증여하면 네.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네. 만약 남편이 이제 그러면 B, C 주택만 갖고 있고 네. 배우자가 이제 A주택만 갖고 있는 결과가 되겠네요. 네.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B주택하고 C주택을 합해가지고 10억에 대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합니다. 네. 전에 본 사례하고 뭐 달라진 건 없겠죠. 네. 근데 세율이 달라져요. 왜 어떻게 그러냐면 달라지죠? 네. 두 채인데 이 두 채가 다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그러네요. 네. 그럼 두 채 중에서 하나라도 비조정이 있으면은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고 네네. 했잖아요. 세부담 상환율이 150%가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네. 과세 기준 금액은 공시 가격은 똑같다 할지라도 적용되는 세율하고 세부담 상환율이 150%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 차이가 납니다. 많이 나겠네요. 예. 이렇게 되면. 배우자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배우자는 A주택만 갖고 있는 결과네요. 네. 그러면 1주택만 소지하고 있으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일반 세율의 150% 세부담 상환율이 적용되겠네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똑같이 10억을 줬는데 네. 종합부동산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주택을 증여하느냐에 따라서 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한번 수치를 갖고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네. 아까 ABC 주택에 50%를 줬을 때 네. 남편하고 부인은 이제 똑같겠죠. 네. 10억인데 6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네. 4억에 대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고 세율, 중과세율, 세부담 상환율 300% 적용해가지고 네. 농어촌 특별세까지 그 고려를 하면은 네. 남편 입장에서 510만 원, 부인도 똑같은 금액이 나오겠죠. 네. 근데 남편이 B, C 주택만 갖고 있고 A 주택만 부인한테 줬었을 때는 네. 남편은 똑같이 4억 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세율이 일반 세율에 세부담 상환율이 150%가 부과되기 때문에 네. 부담 자체가 220만 원으로 확 줍니다. 그러네요. 부인 입장에서는 180만 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종합적인 거 보면 한 6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절반 이하로 떨어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A, B, C를 갖고 그냥 50%씩 증여하는 건 의미가 없네요. 세 부담을 줄이는 거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줄 때 남편이 그럼 어떤 걸 증여하느냐. 어떤 주택을 그렇죠.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조정도 있고 비조정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분배해서 해야겠네요. 근데 그렇죠. 하나를 주는데 남편이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그럼 큰 의미가 그렇죠. 없죠. 의미가 없죠. 예. 그러니까 줄 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것을 주는 게 의미가 있겠네요. 예. 섞여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주었었을 때 내가 세율 자체가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 있게 네. 그런 주택을 증여하면은 좀 더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렇게 주택, 2주택, 3주택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증여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증여를 하느냐, 무엇을 주느냐, 또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이제 증여 이렇게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잘 이해하셨다가 잘 주셔야 됩니다. 어떤 걸 줄지 골라서. 네. 그러니까 등기를 다 끝내고 뭐 상담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증여하기 전에 네. 어떤 방법이 나한테 최적의 방법인지를 네. 먼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계산해보고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등기 절차를 이렇게 이행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이건 이제 종합부동산세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또 뭐 나중에 판다든가 뭐 이런 이제 복합적인 그렇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까지 다 본인의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이렇게 증여할 때 반드시 이제는 고려해야 될 세금이 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제 취득세도. 취득세. 맞아. 취득세도 있군요. 취득세가 12%가 적용될 수 있으니까. 머리에 쥐가 어렵죠. 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이 판단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들여보다 보는데도 이 판단이 안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취득이나 양도나 증여나 이런 거 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전 상담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게 세부담이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꼭 판단한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1, 2%가 아니라 막 2배, 3배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사전에 상담 받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또 질문. 지금 이제 종부세에 대한 이제 얘기입니다. 자, 이번 질문은요. 1주택을 남편께서 갖고 계세요. 남편과 부인 공동 소유네요. 2021년 기준 주택 공시 가격이 16억. 비싼 집을 갖고 있네요. 서울에 있는 아마 주택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15년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2021년부터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두 가지 방법 중에 유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이게 바뀌었나 봐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명의 1주택자는 네.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어떻게 부과하냐면 인별과세잖아요. 네. 종부세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억짜리니까 네. 궁극적으로는 남편 8억, 부인 8억 해가지고 6억 초과되는 2억에 대해서 각각 세금을 이렇게 부과하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바뀐 내용은 뭐냐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이렇게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네. 둘 중에 한 사람이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 네. 1주택자에 대한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 특례는 뭐냐면 만약 주택을 한 사람이 갖고 있다고 하면은 네. 우리가 이제 종부세에서 어떤 게 달라지냐면 네. 첫 번째는 아까 과세 기준 금액이 6억 원이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네. 그게 이제 3억 원이 얹어져 가지고 9억 원이 적용됩니다. 9억 원. 네. 네. 그리고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그 산정이 됐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 1주택자가 나이가 많거나 이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했으면은 네. 세액공제라는 굉장히 큰 혜택을 줘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원칙을 갖고 종부세를 부과받든지 네. 아니면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든지 이제 선택할 수 있게 그러니까 선택의 폭을 넓혀줬죠.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대로 세금을 난 이렇게 내겠습니다. 선택할 수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선택할 수 없고 무조건 n분의 1씩 해가지고 6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날 때도 있나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럼 결론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네. 주택을 뭐 n분의 1씩 해서 하는 거하고 한 사람이 그 소유하고 있는 걸로 해가지고 네. 9억 원 적용받고 세액공제 받는 방법인데 어떤 게 유리할까요? 글쎄요. 생각하기 싫은데요. 머리가 아파서. 만약 한 채니까 주택 공시가격이 만약 12억 원 이하라면 네. 그러면 n분의 1씩 쪽에도 어차피 6억 원 이하니까 네. 그러면 원칙이 더 유리하겠죠. 어차피 6억 원 미달하니까. 네. 근데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이 넘고 그리고 이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했거나 네. 아니면 소유자가 나이가 많다고 하면은 오히려 아까 특례가 네.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나이가 다 다를 수 있고 보유한 기간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계산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아까 1주택을 남편과 부인이 공동 명의로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네. 딱 한 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뭐 두 채 이상이면은 이 특례가 적용될 여지는 그렇죠. 없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별 과세 방식, 오리지널 방식의 원칙. 네. 그럼 16억이기 때문에 남편과 부인이 50대 50으로 나누면 이제 8억 원 적용되겠네요. 근데 과세 기준 금액이 이때는 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6억 원이 적용되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종부세 부과되는 금액은 6억 초과되는 2억 원일 겁니다. 네. 2억 원에 대해서 뭐 세액공제 같은 건 없고 그냥 세율만 적용해서 이제 적용되겠죠. 물론 네. 세율은 개인당 한 채씩 갖고 있는 결과가 되니까 일반 세율에 네. 세부담 상한율 150%가 적용되겠죠. 네. 개인당 한 82만 원 정도, 둘이 합하면은 한 16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요거를 이번에 이제 새로 생긴 특례, 1주택자 과세 특례를 적용한다고 네. 했었을 때는 16억 원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로 본대요. 네. 그리고 과세 기준 금액이 6억 원에서 3억을 얹어서 9억 원을 적용한다. 좀 더 높아졌네요. 저건 좋은 거네요. 일단. 그렇죠. 이건 좋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초과 금액이 개인별로 했었을 때보다는 많아지겠죠. 네. 당연히. 그리고 7억 원에 대해서 이제 세액을 산정하는데 네. 산정하고 나서
고령자에 해당되거나 장기 보유자에 해당되면은 세액공제 내야 될 세금에서 까준대요. 네. 그게 적용된다고 하면은 총 부담세액이 120만 원이기 오. 때문에 이 케이스에서는 1주택자 과세 방식이 더 유리하겠네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것도. 예, 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또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1주택 과세 방식이 유리한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주택 공시 가격, 또 그렇죠. 보유 기간, 그렇죠. 또 고령자 나이 정도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분명히 유리하네요. 그렇죠. 유리하면은 내가 이제 9월 달에 이제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기간이라는 네. 기간이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나 1주택자 과세 방식 선택할래? 그래서 이제 특례 적용 신청서를 이렇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신청하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원칙으로 가는 거죠. 원칙으로 무조건 내 권리는 주장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공동 명의로 1주택자를 그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올해부터 개인별 과세 방식이 유리한지 네. 1주택자 과세 방식이 유리한지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본인한테 더 유리한 방법을 취하면 될 것 같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네.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아까 그 9억 원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금액이 이제 그동안 뭐 2%를 적용한다. 뭐 전체 금액에서 그렇죠. 2% 이렇게 했는데 상위 어제 2%? 보니까 네. 그 기준 금액 플러스 5억 원으로 확정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기준 금액이 우리가 6억 원이었으니까 5억 원 초과되는 이제 11억 원이 적용되니까 더 1주택자 과세 방식은 더 유리하게 그러게요. 되겠죠. 이렇게 그걸 적용하게 되면 더 싸지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이 종부세는 매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년 그래서 내야 되죠.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혼자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실 거예요. 꼭 세무사님하고 어떤 게 유리한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요. 또 내가 이거 또 언제 파느냐. 또 이것도 같이 맞아요. 고려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건 종부세만 얘기하는 거고 내가 이거 목적이 뭐 내년에 파느냐, 10년 뒤에 파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판단해서 꼭 결정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